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오는 4월부터 보험료의 변동이 생깁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4월의 경험생명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보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우리가 미리 챙겨둬야 할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어린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내가 가진 보험,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좀 점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을 적어서 메시지도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올 4월에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우리가 꼭 챙겨둬야 할 보장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김정덕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4월에 보험료 변동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 보험회사는 매년 3월 말까지 회계 1년 회계 마감을 하고 4월 1일에 다시 회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안 뭐 발병률이 높아서 지급이 좀 많이 나갔다든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품이 개정이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아빠 보험을 준비하든 내 보험을 준비하든 아니면 자녀 보험을 준비할 때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먹었을 때 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죠. 마음만 먹다가 이래저래 바빠서 잠깐 넘기면 몇 달이 쑥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 또 지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매년 돌아오는 3월이지만 그 매년하고는 틀립니다. 이번 3월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동안 없어졌던 담보들이 몇 달 사이에 새로 출시될 보험들이 담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담보들을 체크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에는 변경이 되는데 경험 위험률 조정으로 해서 보험료가 분명히 인상이 됩니다. 각 담보별로 미세하게 변동이 되는데 내가 어차피 준비할 거라면 준비할 마음이 있다라면 굳이 다음 달, 그 다음 달 미루실 게 아니라 이번 달에 꼭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동안 이런 배상 책임 담보도 대부분 예전에는 비갱신이었죠. 그런데 이제 배상 책임, 타인한테 내가 우연하고 급격하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법률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동차 보험사하고 똑같이 어린이가 아닌 성인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하게 되죠. 이런 배상 책임도 이제는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보험회사의 지급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 다 비갱신이었지만 갱신으로 바뀐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사에는 이런 법률적 책임을 해주는 배상 책임 담보가 없지만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각 특약에서 제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몇몇 회사들이 이미 갱신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두세 군데 회사가 아직 비갱신 배상 책임 담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갱신으로 이제 비갱신이
없어지고 다 갱신으로 바뀔 거다. 4월부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예고가 돼 있고요. 자, 기존에 없었던 좋은 담보들이 지금 사망 담보 연기 없이 내가 갖고 싶은 담보만 쏙쏙 뽑아서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자 4월에는 이런 좋은 담보들을 구성할 때는 이제 기존처럼 사망 담보를 연계해서 가게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담보가 연계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자연히 납입하는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번 3월 달을 꼭 놓치지 말고 좋은 담보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대부분 어떻게 많이 변경이 되냐면 지금 많은 담보 중에서도 몇 가지만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사암. 남자는 무려 21% 정도 오를 예상이고요. 여자분은 17% 정도 오르는데 자, 유사암에는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딱 4가지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죠. 유사암은 이 4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유사암 안에 뭐 자궁암이다, 뭐 방광암이다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암보험을 준비하면 안 되겠죠. 유사암 구성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암 중에서도 유사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이렇게 보험료가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도 미세하게만 오릅니다. 남자 6%, 또 남자 급성 심근경색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오르네요. 요거는 우리가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좋다라고 했고 또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런 좋은 혈관이나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진단비가 오픈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 변경에는 큰 작용을 안 하지만 없어지는 담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구성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는 작은 맹장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모든 질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수술비는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개의치 않아요. 그냥 수술로 들어가면 무조건 지급되는 게 질병수술입니다. 그래서 질병수술비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될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상책임 이게 이제 비갱신에서 갱신으로 변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배상책임도 이렇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40%대가 넘게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을 놓치게 되면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번 달에 꼭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될 분들은 어느 분들이 대부분 계시냐? 병력이 있으신 분들, 유병력자. 왜요? 보험료가 인상이 되니까 정상적인 표준 건강하신 분들의 보험료 계산하는 거에 할증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인상이 따블 정도 이상으로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셔서 그동안 미루고 계셨던 분들 이번 달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내가 보험료가 오르는 나이에 도래하신 분들 내 생일에 6개월을 더해서 더하게 되면 그게 상령월이 되죠. 그 상령월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준비하실 분이다라고 하면 좋은 담보에 이번 달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암이라든가 뇌나 심장 또 여기에는 뭐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짜리 이런 좋은 담보들은 없어지는 담보들이에요. 기존에 많이 없어졌다가 요 몇 달 사이에 다시 출시가 된 담보들인데 이 담보들은 곧 다시 없어지는 담보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사암이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런 담보들을 구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번 달 놓치지 말고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 할 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험 태아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녀도 가입이 되고 사회초년생도 가입이 됩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자,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돼요. 이런 어린이 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세면 20대 중후반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린이 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보다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한 30~40% 저렴한 무해지로 선택을 해서 성인이어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 안에 보장도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에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납입 면제 기능이 무려 11가지가 납입 면제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도 유사암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자, 유사암 진단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자, 경계성 종양도 그거잖아요. 악성인지 양성인지 아직 구분이 애매모호한 이런 게 다 경계성 종양이고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제자리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의 발병률이 높다 하는 갑상선암도 유사암에 들어가 있죠. 갑상선암 진단받아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대 중후반에 계신 분들은 뭐 20년 납이나 25년, 30년 납입 기간을 길게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갑상선암 진단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 알아보시면 좋고요. 자, 암에는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암 진단 시 납입 면제 되고 유사암 진단 시도 납입 면제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납입 면제 들어가게 되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진단 시 납입 면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 시로 납입 면제가 돼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납입 면제잖아요. 여기는 허혈성 심장 질환 시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아팠을 때 후유장애 80% 이상 납입 면제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5대 난치성 질환에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의 기능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나 자녀보험 또는 사회초년생 보험 알아보시는 분들은 무해지로 해서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는 그런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암 진단비. 우리가 암 진단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유사암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입니다. 이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방광암, 전립선암이 이렇게 소외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암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생식기 암이라든가 대장 내시경하다 발병될 수 있는 대장 전망래암 이런 부분이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으로 구성되는 암보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번 달에는. 그래서 이런 암 진단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유사암. 방금 전에 유사암의 담보 기능이 굉장히 좋은 담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유사암의 4가지 진단비 진단받는데 최고 2천만 원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발병률이 암 중에서 가장 높은 갑상선암도 3천만 원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상선암은 유사암에 들어가죠. 그렇죠. 유사암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암과 갑상선을 2대2로 준비하게 되면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에 갑상선암 2천만 원 하게 되면 내가 초기가 아닌 갑상선 진단만 받아도 4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암보험에 유사암이 이렇게 지급되는 암보험 극히 드물죠. 10여 년 전에 가입한 그런 암보험 외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밖에 주지 않는 이 유사암이나 갑상선암이 이렇게 담보 금액이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발병률이 높은 진단비는 구성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과 또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굉장히 없어지는 담보지만 상품마다 2천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더 좋은 게 또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까지 준비가 다 가능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담보들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번 달에 꼭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체크해서 가져보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발병률이 가장 높은 갑상선암, 초기는 제외라고 했어요.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들어가 있지만 특약으로 따로 갑상선암 진단비를 따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암에다 갑상선암을 따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 갑상선은 초기를 제외해요. 그럼 과연 초기가 뭐냐? 보게 되면 갑상선암 중에서도 유두암이나 여포암 또는 병리학적으로 암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인 갑상선암.
자, 림프 절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는 갑상선 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만 초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서 초기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초기를 제외한 갑상선 암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암과 갑상선암 진단비를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유사암의 보험금 준비 금액도 커지지만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 금액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조금 가족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진단비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뇌혈관 질환. 없어지는 담보라고 했어요. 뇌출혈도 아닙니다. 그죠? 뇌졸중, 뇌경색도 같이 들어가는 뇌졸중도 아니에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서 특정자로 붙은 회사들이 되게 많죠. 특정 뇌혈관 질환 아닙니다. 전체 다 들어가는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가장 발병률이 높은 기타 뇌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정이든 뇌출혈이든. 그래서 뇌혈관 질환도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 질환으로 하게 되면 뇌혈관이 뭐예요? 뇌 쪽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막힌 것도 아니야. 내가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병원에 가서 MRI 찍고 해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게 다 기타 뇌혈관 질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 쪽 질환도 발병률이 높은 진단비로 구성을 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축소되고 없어지기 전에 이런 담보들은 구성해서 가져가시기를 기다려보고요. 자,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혈관 질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대부분 다 급성 심근경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진단 코드 중에서 3개밖에 안 해줍니다. 급성으로 쓰러지는. 그래서 심장 질환도 특정자가 붙지 않은 모든 심장 질환에 대해서 다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암과 뇌혈관과 또 심장 질환 이 3가지 담보는 굉장히 중요한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좋은 담보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로 구성이 되는지 보면 40세는 굉장히 젊죠. 그죠? 50세는 이미 50세 전후는 이런 암이든 뇌혈관이든 심장질환이든 이미 발병률이 올 수 있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나이대 계신 분들이 바로 50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40세, 50세로 했을 때 40세 남성분들 5천만 원, 일반암 5천이에요. 그리고 유사암은 그 4가지 유사암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2천만 원, 그리고 갑상선 2천만 원. 그러면 내가 갑상선이 초기가 아니다. 그러면 유사암에서 2천, 여기서 2천 받는 거고 내가 3가지 조건 초기를 다 구성해서 갑상선암에서 못 받으면 갑상선암 진단받아도 유사암에서만 2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암도 이렇게 보장을 좀 크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자, 5천만 원 플랜으로 뇌졸중은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다 됩니다. 뇌졸중 진단비 3천에 뇌혈관을 2천을 넣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플랜을 맞췄죠.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천에 그 좋은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협심증이죠. 내가 심장이 조금 아파서 심전도 검사하고 발병돼서 나오는 게 협심증. 보통 스탠드 삽입 많이 하죠. 이런 게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들어갑니다.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40세 남성분 5천만 원 플랜으로 하게 되면 월 43,138원입니다. 자, 이거는 20년 갱신이에요. 20년 갱신. 지금부터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20년 갱신이고 나는 갱신이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똑같은 보장에 비갱신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남성 50세 기준으로 3천만 원 플랜 가져가도 7만 원대 나오죠. 그런데 내가 기존에 암보험은 적정하게 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암진단비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암진단비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대 질환으로 뇌혈관이나 허혈성하고 준비를 하셔도 되고 암진단비 대신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사망담보 연계 없이 내가 필요한 담보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후유장애도 똑같이 40세 남성 5천만 원 플랜으로 똑같이 가게 되면 만약에 내가 위암이나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이가 돼서 위 전체를 절제하든가 대장 쪽을 전체를 절제하게 되면 질병후유장애 5천만 원 갖고 있으면 50% 후유장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암진단비에서 암진단비 받고 5천만 원의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갖고 있으면 2,500만 원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담보까지 같이 구성해서 필요한 담보로 쏙쏙 원하는 담보 플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여성분들도 궁금하겠죠? 자, 40세 여성분이나 50세 여성분들 40세 여성분들 5천만 원 플랜 가져갔을 때도 4만 원. 3천만 원 플랜으로 50세 여성분들도 같은 4만 원대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안보험이 적절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다른 특약으로 좋은 담보들을 선택을 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안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 나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쪽에 중점을 맞추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뇌혈관 진단비와 수술 특약으로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 질환과 수술 특약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2천만 원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2천만 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5대 기간 수술이 관열 수술하면 최초 한 번 나오지만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대나 질병 수술비는 관열이나 비관열을 따지지 않아요. 자, 21대도 뇌도 들어가고 허혈성도 들어가고 간, 폐, 동맥경화 다 들어갑니다. 할 때마다 500만 원씩 지급이 돼요. 질병 수술비도 할 때마다 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나 심장은 굉장히 발병률도 높지만 혹시나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받고 수술하면 돈이 좀 크게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관열 수술만 해도 1억에 가까운 수술비나 진단비가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냐. 관열 수술, 5대 기간이죠. 관열이 해당이 된 거는. 관열 수술을 했을 때 남자 40세, 20년 갱신하게 되면 4만 원 돈입니다. 야, 뇌혈관 질환 2천. 진단비, 뇌혈관 수술 1,5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5대 기간이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5대 기간이 뭐가 있을까요?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또 신장도 있습니다. 신장. 이 5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최초 1회로 가장 먼저 발병되는 그 5대 기간 중에 최초로 5천만 원 관열 수술하게 되면 되고요. 21대나 질병 수술비도 할 때마다 반복돼서 준다 그랬어요. 500만 원. 적지 않은 수술비입니다. 했을 때 남자 40세 20년 갱신했을 때 남자 여자 4만 원대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50세. 50세는 가장 중요한 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나이에 때 계세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래서 이 50대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구성했을 때 6만 원대, 여자분은 5만 원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담보들은 놓치지 않고 꼭 준비해서 가져가시길 권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3대 진단비든 아니면 관열 수술이든 비관열 수술이든 수술 특약까지 준비하는데 여기도 8대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린이 보험에서는 유사암도 납입 면제가 됐지만 여기는 암, 일반암으로서 납입 면제가 되고요.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 전보되는 뇌졸중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납입 면제 가능하고요. 말기 폐, 간, 말기 신부전, 그리고 상해 질병 80% 후유 장애까지 해서 모든 납입 면제가 8대 납입 면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진단에 해당이 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게 바로 납입 면제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도 있다라는 이런 보험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에 보험료 인상되고 담보 축소되는 거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이번 달 꼭 체크해서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발병률이 높은 거, 유사암,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까지 꼭 체크하셔서 이왕 준비하실 거 매년 돌아오는 3월이지만 이번 3월은 그 전에 3월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보험사들이 굉장히 좋은 담보를 출시해 놓고 많이 경쟁을 벌이고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놓치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4월에는 보험료가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셔도 시간을 내서 보험 점검 체크해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권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죠. 이 4월에는 경험생명표가 개정이 되면서 이 전반적인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에서도 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둬야 할 보험이 있다면, 필요한 보장이 있다면 미리 지금 준비를 해놓는 것이 이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4월 되기 전에 보험 준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과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전화, 문자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어린이 보험 주제로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어린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입니다. 자, 이 어린이 보험이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데다가 일반적인 성인 보험보다 보장도 유리하다고 해서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들을 민지용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보험을 좀 가져와 주셨는데 이 어린이 보험이 만 30세 그러니까 지금 31세이신 분들까지 뭐 가입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재까지는 만 30세까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에 비해서 보장 범위나 보장 금액의 크기가 훨씬 더 크고 좋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 나이라면 꼭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어린이 보험이나 무해지 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보장면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어떤 종합보험보다도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만 30세 이전의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 외에도 30세에서 50대까지도 만성질환만 없다면 이제는 굉장히 폭넓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무해지 종합보험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보험사에 같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플랜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 하나하나마다 정확한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저 그냥 보험사가 같고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전체 금액만 보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전혀 다른 엉뚱한 보험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을 하나 가입할 때 그 보험의 어떤 내용이나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그저 전체 금액만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이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 가입하고 그 다음엔 조금 더 모자른 것 같으니까 또 하나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시면 결과적으로는 보험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하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는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성질환이 없으신 꼭 어린 분들이 아니더라도 50대까지의 분들 중에 고혈압, 고지혈,
뭐 관절염, 이런 어떤 당뇨, 이런 만성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무해지 종합보험, 그리고 30세 이전의 분들은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지시고 폭넓게 제대로 된 보험 하나를 더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험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섣불리 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이 보험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까지는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태라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한 대표적인 저희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30세 만기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100세 만기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각각의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뭐 20세가 넘은 성인의 경우라면 당연히 100세 만기 보험을 준비를 하실 그렇죠. 테니까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이제 태아보험부터 시작해서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에게 보험은 하나 들어줘야겠고, 그러다 보니 100세가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30세로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30세 정도 만기로 준비를 하게 되셨을 때 보험료가 뭐 저렴하게는 3만 원에서 약 5만 원. 그런데 이거를 100세 만기로 하다 보니까 10만 원이 훌쩍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험료 차이가 크니까 30세까지 일단 준비를 해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세 만기로 가입할 때의 장점은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30세가 지나서는 다시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30세가 넘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보험료를 처음부터 다시 또 뭐 10년이나 20년을 또 한 번 납입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겠고, 그 30년, 뭐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당연히 물가나 또 보험료가 올라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액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30세 전에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생겨서 아프게 된다라고 하면 또 좋은 보험을 가질 수 없이 조금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 이런 좋지 않은, 비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지 않은 그런 보험을 가입하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100세로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다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100세 만기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무해지 보험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린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한 7, 8만 원 정도면 기본적으로 보험이 어느 정도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설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고민도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어린이 보험을 30세 만기로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때 가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웬만하면은 좀 만기를 길게 100세 만기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방금 무해지 보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무해지 보험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무해지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없다, 뭐 이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한번 보시다시피요,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해지환급금이 전부 다 0이죠. 원래 모든 보험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일부의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무해지환급금은 지금 15년까지 표가 나와 있는데요. 해지환급금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요. 지금 다음 표에 보시면 20년, 그러니까 내가 납입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과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지환급금이라는 거는 어차피 보험을 해지해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보험 하나밖에 없고 이 보험 하나로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해지환급금이 가장 높은 시점은 사실 내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보험료는 다 납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해지환급금이 높다 하더라도 그때는 건강을 걱정하고 보장을 걱정할 나이지, 해지환급금을 찾아서 이거를 내가 사용하거나 그런 경제 상황이 아닐 것이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 같이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나중에 연금 전환을 한다든지 일시불로 찾아 쓸 수 있는 어떤 저축의 목적, 연금의 목적을 갖고 있는 생명보험이 아닌 내 건강과 직결된 보장성 보험, 손해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굳이 이 해지환급금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보장적인 면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불가피하게 혹시라도 해지를 하거나 해지환급금이 필요한
그런 시기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은 납입 기간이 끝나면 지금 보시는 대로 발생을 하니까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지를 하게 됐을 때 중간에 아까 처음표로 되돌아가서요. 이렇게 네. 해지환급금이 없는 시기에 내가 해지를 하게 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셨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없지만 이미 보험료를 30%에서 40%가량 미리 적게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돈을 늦게 냈기 때문에 어떤 물가 상승이나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내가 미리 돈을 덜 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처럼 이 부분에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일정 납입 기간이 끝나면 해지환급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해지를 하려고 보험 준비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어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도 유리하고 보장의 크기도 더 크다 하셨는데 어떤 특약들이 좀 어떻게 유리한 건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우선 실손의료비 보험을 제외하면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할 수 있는 질병우유장애 특약 80% 미만 특약이 우선 굉장히 크게 뭐 예를 들어서 한 7천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입이 되고요. 예. 또 암진단금에 대해서도 1억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보험 안에 굉장히 크게 보험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두 가지 특약은 무해지라 하더라도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뭐 최대치까지 가입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80세 만기에는 얼마, 90세 만기에는 얼마, 100세 만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복층으로 설계하는 방법도 예. 어린이 보험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암하고 질병우유장애 실손의료비 특약 요 세 가지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뇌와 심장에 대한 예.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역시 심장에 대한 100%입니다. 이 특약도 예를 들어서 성인보험은 과거에 뭐 600만 원, 700만 원 요 정도만 설정되던 이 특약을 어린이 보험 안에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최소 3천만 원에서 예.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가입을 해서 보험을 2개, 3개 가입할 필요가 없이 어린이 보험 하나로만 준비가 다 마무리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특약들을 많이 가입을 해놓는다면은 그리고 어리고 젊을 때 저렴하게 가입을 해놓는다면 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 보험을 또다시 손봐야 되거나 또다시 큰 걸 또 가입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40대, 50대 안에 내 보험에 대한 납입을 다 끝내고 그 이후로부터는 보장만 받으면 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어린이 보험 굉장히 유리한 데다가 또 나에게 맞게 맞춤 설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특약들이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료비 지출도 큰 것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조건이 같다면 같은 나이로 같은 보험사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같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예. 같은 이름을 가진 보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무해지 보험이냐 일반 보험이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나듯이 예. 같은 보험사의 보험이라 하더라도 성인 보험이냐 어린이 보험이냐에 따라서는 가입 범위라든지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좀 유의하셔서 꼼꼼하게 가입을 하셨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아까 보셨던 이 지금 뇌와 심장의 경우 내가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 또 생명보험을 선택하느냐 손해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거를 내가 100%짜리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뇌졸중까지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뇌출혈까지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예. 이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짜리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중에 약 한 20% 정도의 보험사만 이 특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95%의 보험사는 뇌졸중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2006년 이후에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뇌출혈까지만 가입이 되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특성이나 어떤 특약의 차이를 모르고 나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사나 또는 보험을 잘못 선택해서 그냥 뇌출혈만 가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혈압 같은 게 생기고 나서 그때 예. 보험에 관심이 생겨서 들여다봤더니 나는 뇌졸중도 아니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더더욱이 없고 뇌출혈만 가입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급성심근경색만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뇌질환의 뭐 한 8%,
혹은 또 심장질환의 15%까지만 보장을 받는 그런 예.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참 있거든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건강할 때 충분히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특약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험에 관심이 생겨서 혹은 내가 잘 몰라서 아직까지도 보장 범위를 좁게 그리고 보험료는 비싸게 가입하고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아마 태아보험, 임신을 하고 나서 어떤 출산과 관련한 예.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에 좀 관심을 가지지만 남성분들의 경우는 한 40대, 50대가 되어서도 아직도 보험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보태자면 휴대폰을 하나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휴대폰 보험이 가입했는지 가입 안 했는지를 신경 쓰게 돼요. 그렇죠. 생각이 네. 나죠. 예. 치아가 조금만 흔들려도 내가 치아보험을 가입해야 되나 걱정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오고 나서 그때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보험을 미리 준비하셔서 납입을 미리 다 끝내놓는다라고 하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고 보장도 남들보다 훨씬 크게 가져서 노년에 혹시나 건강에 이상이 오더라도 충분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리고 건강할 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어린이 보험이 보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린이 보험도 가입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겠죠? 네. 당연히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리고 젊은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십 년 후까지 내다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내가 어떤 질병이 생기게 될지 혹은 건강할지 이런 거를 예측할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누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조금 멀리 보고 멀리 내다보고 보험을 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질병 후유장애 같은 노년기에 필요한 그런 특약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내 몸이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내 몸이 노화되고 퇴화돼서 생기는 질병을 예. 보장하는 그런 질병우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도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80세 만기로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예. 준비하시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준비하더라도 90세 만기, 최소한 90세 만기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좀 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80세 정도 되셨어도 아직까지 건강하신 분들도 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우유장애 특약 같은 것도 당연히 90세 만기 이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암 진단금을 설정할 때 그냥 단순히 나는 암에 걸리면 5천만 원 정도 나와, 1억 원 정도 나와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앞서서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똑같은 암보험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어떤 생식기암, 즉 뭐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암들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오는지 또 유사암은 또 얼마가 준비되어 있는지까지도 확실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암은 얼마가 나오고 어떤 암은 얼마가 나오고 이것이 다 다른데 그냥 난 단순히 암에 걸리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도 있습니다. 젊고 어린 친구들이 갱신형을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 비갱신형을 준비해도 충분히 저렴한 나이고요. 20년, 10년 이렇게 내가 납입만 딱 끝내면 그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혹은 정말 잘 준비하시는 부모님을 만난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커서 내가 내 보험료를 내는 일은 실비보험밖에 없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다 준비를 끝내놔서 나는 내 보험을 신경 안 써도 돼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자녀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비갱신형을 준비를 하셔야지 조금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갱신형을 준비했다가는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끝까지 뭐 80세, 100세가 돼서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거나 내가 건강 때문에 보험을 손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갱신형과 비갱신형까지도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도 좀 멀리 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뭐 갱신형 보험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미 갱신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암 진단금을 내가 처음에 1억 원을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는데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다 보면 한 30세, 40세를 넘어가면 이 1억 원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료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과연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혹은 줄일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암진단금에 만약에 내 보험에 괄호치고 감액 없음 이런 단어가 써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약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갱신형을 가입하거나 아직도 갱신형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내 보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보너스 정도의 개념으로 갱신형을 가입하거나 연세가 드셔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비싸서 갱신형을 가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리고 젊고 건강한 분들은 갱신형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유념해서 보험을 끝까지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0대에서 50대 분들, 만성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무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내 노후를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보험 혹은 무해지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특약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내 보장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 보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할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었지만 아직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으로 전화를 주셔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은 더 크게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들 살펴봤는데요. 가입 가능하다면 나와 나의 자녀 모두 어린이 보험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문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111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예요. 김정덕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던데 진단비를 2천만 원 정도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발병률이 높아서 갑상선암 진단비 좀 조금 주는 회사도 있잖아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긴 한데요. 예. 이제 갑상선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만큼 발병률도 높고 완치율도 높습니다. 근데 완치까지는 아니죠. 평생 약을 먹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거의 완치율에 가까운 그런 진단비예요.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자, 내가 갑상선암 진단비 2천만 원 딱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 갑상선암만은 절대 가입은 어렵습니다. 자, 갑상선암 예. 진단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암 진단비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통 회사마다 갑상선암은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만 지급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상품이 개정이 돼서 유사암과 갑상선 초기만 아니면 각각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갑상선암 진단 2천만 원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암 2천만 원에 유사암 2천만 원 이렇게 해도 가입이 되고요. 예. 아니면 일반암 2천에 유사암 2천 그리고 갑상선 초기암 제외 2천에서 만약에 내가 갑상선이 초기만 아니다 그러면 4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보험사에 조금 비교하셔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갑상선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암 진단비와 묶어서 가져가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127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30세 산모입니다.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5만 원 정도의 실비 보험만 있는데 저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민지용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우선은 내용은 좀 광범위한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0세 산모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린이 보험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예. 또 무해지 종합보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5만 원 정도의 실비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마 이 나이라면 실제 실비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예. 35,000원은 다른 특약이 있던지 아니면 적립보험료 정도로 구성이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한번 증권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어린이 보험이나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어떤 질병 후유 장애 특약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장 범위가 넓은 그런 보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암 진단금까지도 충분히 하시고 여성분이시니까 유사암,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많이 주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험까지도 꼼꼼히 구성을 하시고 나머지는 수술비로 채우시는 방법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배상 책임이라든지 운전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운전자 특약까지도 같이 구성을 하셔야 예. 조금 더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사실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증권을 한번 보내주시면 그 실비보험을 분석해서 나머지 보장을 한번 채워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상담을 진행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비의 구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저에게 전화 주시고 맞춤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세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 계속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더 알찬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